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혹시 영화 아이로봇 기억하시나요? 그 영화 속 장면이 지금 현실이 되기 직전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그냥 영화 속 먼 미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제 그 영화 속 장면이 우리 집 거실 바로 앞까지 다가와 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천재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거든요. 바로 인간을 닮은 기계, 휴머노이드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게 파헤쳐볼 주인공은 두 대의 로봇입니다. 하나는 괴짜 천재 일론 머스크가 야심차게 내놓은 테슬라의 옵티머스고요. 또 하나는 이름만 들어도 전율이 돋는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예요. 이 둘은 지금 로봇계의 메시와 호날두처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하지만 재미있는 건 말이죠. 이 두 로봇이 지향하는 목표가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예요. 어떤 로봇은 인간처럼 축구를 하고 백덤블링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또 어떤 로봇은 집에서 셔츠를 개고 커피를 타는데 집중하고 있죠. 개미의 독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로봇 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내 지갑을 채워줄 투자 포인트까지 전부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기술 설명은 다 뺐습니다. 대신 흥미진진한 뒷이야기와 소름 돋는 미래 예측을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그럼 인공지능이 컴퓨터 밖으로 나와서 강철 몸을 입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보스턴 다이내믹스 영상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노란색 로봇계 스팟이 춤을 추고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공중제비를 도는 그 영상 말이죠. 처음 그 영상을 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였어요. 와, 대박이다. 아니면 와, 소름 돋는다. 저거 가짜 아니야? 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그건 100%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의 움직임 그 자체에 영혼을 갈아 넣은 집단이거든요. 아틀라스는 한마디로 로봇계의 올림픽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난도의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하는 게 목표죠. 후계 아틀라스는 등에 커다란 전선을 달고 다녔어요. 전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외부에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신형 아틀라스를 보셨나요? 전선은커녕 관절이 360도로 꺾이면서 바닥에서 스르륵 일어나는 모습은 정말 경이로움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아틀라스가 왜 그렇게 움직임에 집착하느냐는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인간이 갈 수 없는 곳, 인간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에 로봇을 보내겠다는 거죠. 불길이 치솟는 화재 현장이나 방사능이 유출된 원전 사고 현장, 혹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사람을 구해내는 로봇 말이에요. 이런 곳은 바닥이 평평하지 않죠.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고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틀라스는 극한의 피지컬을 갖춰야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대단한 로봇인데 왜 우리 주변에서는 볼 수 없을까요? 왜 아직도 실험실 안에서만 백덤블링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아틀라스가 가진 전용 로봇으로서의 한계 때문입니다. 아틀라스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정밀한 기계예요. 제작 비용도 상상을 초월하죠.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로봇을 일반 가정에서 빨래시키는 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피지컬에 집중할 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로봇을 바라본 인물이 나타났죠. 네,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아틀라스처럼 백덤블링을 하는 로봇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가성비 로봇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게 바로 옵티머스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아틀라스의 화려한 움직임 뒤에 숨겨진 기술적 고뇌와 옵티머스가 왜 아틀라스와 다른 길을 걷기로 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대결의 서막이 열립니다. 과연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로봇이 승리할까요? 아니면 시장성이 높은 로봇이 승리할까요? 테슬라 옵티머스의 충격적인 전략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야심작 옵티머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아틀라스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옵티머스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성실한 만능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스크가 처음 옵티머스를 공개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무대 위에서 쫄쫄이를 입은 사람이 로봇인 척 춤을 췄던 그 흑역사 말이에요.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아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공중제비를 도는데 테슬라는 사람한테 옷 입혀서 장난치냐고요. 그런데 말이죠, 일론 머스크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봇이 춤을 잘 추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로봇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려면 두 가지가 필수라고 봤죠. 첫째는 가격이 싸야 한다. 둘째는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배워야 한다. 이게 바로 범용 로봇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전화기, 카메라, 계산기, 게임기 다 따로 들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하나가 이걸 다 집어삼켰죠. 옵티머스가 노리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공장에서는 부품을 조립하고 집에서는 설거지를 하고 마트에서는 물건을 진열하는 이 모든 일을 로봇 하나가 다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테슬라만의 무서운 무기가 나옵니다. 바로 인공지능 뇌예요. 테슬라는 이미 도로 위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통해 자율주행 데이터를 쌓아왔잖아요. 자동차가 길을 찾고 장애물을 피하는 그 기술을 그대로 로봇 몸체에 이식한 겁니다. 이걸 엔드-투-엔드 신경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사람이 일일이 코딩해주는 게 아니라 로봇이 영상을 보고 저건 컵이구나, 저건 빨래구나 하고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영상을 보면 옵티머스가 아주 섬세하게 달걀을 집어서 옮기거나 셔츠를 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틀라스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동작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오해와 진실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많은 분이 로봇이 인간보다 힘이 세고 빠르면 장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로봇에게 가장 어려운 건 힘 조절이에요. 날개를 쥐었을 때 깨지지 않을 만큼만 힘을 주는 것, 그리고 셔츠의 재질을 파악해서 부드럽게 접는 것, 이런 미세한 감각이 기술의 정수거든요. 테슬라는 이걸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량 생산을 해서 가격을 $20,00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포부도 여기서 나오죠. 아틀라스 한 대 살 돈으로 옵티머스 수백 대를 사서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한 명의 천재적인 예술가 로봇이 박물관에 서 있는 것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수만 명의 로봇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는 게 경제적으로는 훨씬 파괴력이 크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틀라스는 기술의 혁명이고 옵티머스는 경제의 혁명이다. 전용 로봇은 아주 깊고 좁은 우물을 파는 전문가라면 범용 로봇은 넓은 바다를 다 덮으려는 정복자인 셈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틀라스가 아무리 날렵하고 옵티머스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둘이 공통으로 해결하지 못한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 로봇들이 멋지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전원이 꺼지면 그냥 구철 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공개된 대부분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한 번 충전해서 한두 시간 버티기도 힘든 실정이에요. 도대체 왜 이 똑똑한 기계들이 에너지 문제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걸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건 테슬라도 현대차도 아닌 의외의 곳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이제 로봇들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잔혹한 에너지 전쟁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로봇들이 진짜 우리 집으로 배달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벽, 배터리에 대한 비밀을 파헤쳐보죠. 다음 내용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냉정한 현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아틀라스가 백덤블링을 하고 옵티머스가 달걀을 옮기는 걸 보면 당장이라도 우리 집에 로봇 신모가 올 것만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밋빛 미래 앞에 아주 거대하고 단단한 벽이 하나 서 있어요. 바로 에너지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는데 배터리가 30분 만에 녹아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딱 그 처지거든요. 로봇이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다는 건 사실 엄청난 고난도의 작업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지만 로봇 입장에서는 매 순간 수천 개의 센서가 바닥의 기울기를 측정하고 수십 개의 관절 모터가 미세하게 떨리면서 균형을 잡아야 하거든요. 이걸 유지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봇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는 또 어떻고요?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주변 환경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 연산 과정에서 소모되는 전력량이 웬만한 고사양 게이밍 PC 몇 대를 동시에 돌리는 수준이에요. 게다가 기계는 열이 나잖아요. 이 열을 식히기 위한 쿨링 시스템까지 돌리다 보면 배터리는 그야말로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지금 가장 앞서 나간다는 로봇들도 전선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시간에서 2시간 남짓이에요. 여러분이 로봇한테 청소 좀 시켜놨는데 거실 반쯤 닦다가 배터리 없다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잠들어 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결국 로봇이 진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려면 최소한 8시간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김밥 한 줄만 먹어도 온종일 걷고 뛰고 생각까지 하잖아요.
인간의 몸을 배터리 효율로 따지면 이건 정말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로는 인간의 근육과 지방이 내는 에너지 밀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배터리 용량을 키우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배터리가 커지면 로봇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무거워진 몸을 움직이려면 모터가 더 큰 힘을 써야 하죠. 그러면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다시 배터리가 빨리 닳는 이른바 중력의 덫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봇 공학자들이 밤잠 설쳐가며 매달리고 있는 분야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바로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술입니다. 더 가볍고 더 작으면서도 에너지는 몇 배나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꿈의 배터리 말이에요. 이 배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틀라스는 영원히 실험실의 서커스 단원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옵티머스는 공장의 장식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전 세계 로봇 기업들이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연락하고 손을 내미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터리 기술이 이제는 로봇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핵심 열쇠가 된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로봇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테슬라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아닌 배터리를 만드는 자가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한국이 로봇 전쟁의 최종 경기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어떤 기업들이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배터리가 로봇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땅덩어리 넓은 중국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건 바로 로봇이라는 녀석의 까다로운 입맛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대단하지만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는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고 바퀴로 굴러가니까 무게에 조금은 관대해요. 하지만 휴머노이드는 다릅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 몸무게를 온전히 두 다리로 지탱하며 걸어야 해요. 배터리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로봇은 자기 몸을 가누는 데만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비효율의 끝판왕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에너지 밀도예요. 같은 무게라면 훨씬 더 많은 전기를 담아야 하고, 같은 용량이라면 훨씬 더 가벼워야 한다는 뜻이죠. 이 분야에서 전 세계 끝판왕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예요. 사실 요즘 뉴스 보면 중국 배터리가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죠? 싼 가격을 무기로 전 세계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성비가 중요한 저가형 전기차 시장 이야기예요. 로봇처럼 한정된 공간 안에 최첨단 기술을 밀어넣어야 하는 영역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이 주력으로 미는 LFP 배터리는 가격은 싸지만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반면에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는 3원계 배터리는 비싸긴 해도 성능 면에서는 압도적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괴물 같은 기술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배터리는 안에 액체 전해질이 들어있어서 충격을 받으면 불이 나기 쉽거든요. 로봇이 작업하다가 넘어졌는데 갑자기 몸에서 불이 나면 정말 큰일 나겠죠? 전고체 배터리는 이 액체를 고체로 바꾼 거예요. 화재 위험이 거의 없고 에너지 밀도는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일 수 있죠. 만약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1시간짜리 조르 촬영 로봇이 하루 종일 일하는 강철 촬영 로봇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지금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한국 기업들이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2027년쯤이면 양산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죠. 이게 현실이 되면 로봇 산업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힐 거예요. 하드웨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들고 소프트웨어는 테슬라가 만들지 몰라도 그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심장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리입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로봇 강국하면 미국이나 일본을 떠올리지만 정작 그 로봇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핵심 퍼즐 조각은 바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조 달러 규모의 로봇 시장에서 누가 진짜 갑의 위치에 서느냐를 결정하는 패권 전쟁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무서운 경쟁자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은 배터리 원자재부터 완성품까지 공급망을 꽉 쥐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과연 한국은 이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로봇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미래와 투자 환경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자, 이제 로봇과 배터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국가 간의 치열한 수싸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투자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이 로봇 전쟁이 벌어지는 거대한 판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지금 이 싸움은 단순히 테슬라와 현대차의 대결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벌이는 이른바 물리적 AI 패권 전쟁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최근 2026년 들어서 상황이 아주 묘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인공지능 하면 챗 GPT를 만든 오픈 AI나 구글 같은 미국 기업들이 세상을 다 씹어먹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인공지능이 몸체를 입고 현실 세계로 나오는 순간 중국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산업을 통해 다져놓은 판탄한 제조 공급망을 무기로 휴머노이드의 하드웨어 가격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리고 있어요. 미국이 똑똑한 뇌를 만드는 데 집중할 때 중국은 그 뇌를 담을 가성비 좋은 몸뚱이를 찍어내는데 올인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올해 열린 CES 2026 현장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국의 유니트리나 에지봇 같은 기업들이 내놓은 로봇들이 이제는 기술적으로도 아틀라스를 턱 밑까지 추격해 왔거든요. 가격은 옵티머스의 절반도 안 되는데 움직임은 제법 그럴싸하단 말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뇌는 우리가 제일 똑똑한데 정작 그 뇌를 쓰고 일할 로봇 노동자 시장을 중국에 다 내어주게 생겼으니까요. 여기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미국은 중국산 하드웨어를 쓰기 찝찝하고 그렇다고 직접 다 만들자니 단가가 안 맞거든요. 이때 가장 매력적인 파트너가 누구겠어요? 바로 정밀 제어 기술과 세계 최고의 배터리, 그리고 안정적인 제조 능력을 갖춘 한국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폼에 안긴 것도, 테슬라가 한국의 부품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번 인터배터리 2026에서 공개된 한국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전기차용 배터리를 넘어서 로봇 전용 배터리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아예 선점해버렸거든요. 로봇의 관절마다 들어가는 미세한 배터리 팩부터 360도 회전에도 꼬이지 않는 특수 설계까지, 이건 정말 한국인 특유의 디테일이 아니면 구현하기 힘든 영역이에요. 결국 미래의 로봇 시장은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핵심 심장과 근육을 공급하며 중국과 가성비 전쟁을 벌이는 구도가 될 거예요. 우리 개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로봇 완제품 기업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그 로봇이 누구의 심장을 달고 움직이는지, 어떤 나라의 부품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지, 그 공급망에 급소를 지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도 좋고 배터리도 좋고 다 좋은데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진짜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이 내 일자리를 뺏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게 될 2020년대 후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변화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개미들의 필살기까지 싹 다 정리해드릴게요.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조금은 무거운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이네요. 여러분, 솔직히 겁나시죠? 옵티머스가 우리 집 거실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고 아틀라스가 공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세상이 오면 대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기계가 인간의 근력을 대신했던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컴퓨터가 인간의 계산 능력을 대신했을 때도 사람들은 똑같은 공포를 느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어요. 기술은 항상 인간의 일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일의 성격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죠. 예전에는 삽질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일꾼이었다면, 굴착기가 나온 뒤에는 굴착기를 잘 운전하는 사람이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로봇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부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한다고 해서 공장 관리자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수백 대의 로봇이 지치지 않고 일할 때 그 로봇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리하고 어떤 로봇을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하며 고장난 로봇을 고치는 일은 결국 인간의 몫이거든요. 아틀라스가 위험한 화재 현장에 투입되어도 그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로봇이 보내오는 데이터를 보고 구조 전략을 짜는 건 결국 인간의 판단력입니다. 여기서 우리 개미의 독학 시청자분들이 가져가야 할 핵심 포인트가 나오네요.
로봇은 효율의 끝판왕이지만 공감은 못하거든요. 데이터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직관은 없어요. 0과 1의 세계에서 답을 찾는 건 로봇이 제일 잘하겠지만 세상에는 답이 없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서비스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을 때 내리는 결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의성, 이런 것들은 로봇 시대가 와도 여전히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영역으로 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 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당장 어떤 로봇이 1등이 될지 맞히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대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로봇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로봇 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뗐습니다.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던 것처럼 휴머노이드도 지금은 걸음걸이가 어색하고 배터리가 금방 닳는다고 조롱받을지 몰라요. 하지만 5년 뒤, 10년 뒤를 상상해 보세요.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옵티머스가 우리 집 빨래를 다 개어놓고 퇴근한 우리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타주는 모습 말이에요. 그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그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기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연구소와 공장에서 쉴 새 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로봇 전쟁의 최종 승자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로봇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을 설계하고 그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부품과 에너지를 쥐고 있는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는 그 흐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기보다는 공부해야 할 때예요. 어떤 기업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로봇의 관절을 더 세밀하게 제어하는 칩을 만들고 있는지 독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오늘 개미의 독학에서 준비한 로봇과 배터리, 그리고 미래 패권 전쟁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로봇 시대 상위 1% 통찰력을 가지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건 뭘까요? 로봇이 일자리를 뺏어갈까봐 걱정하며 떨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로봇 시대의 주역은 로봇이 아니라 그 로봇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로봇들의 심장에 들어가는 배터리 공급망을 하나씩 뜯어볼 준비 되셨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틀라스의 경이로운 움직임과 옵티머스의 원대한 야망, 그리고 그 뒤를 바치는 배터리의 중요성을 살펴봤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내면 개미의 독학이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 즉 그래서 어떤 기업이 로봇 시대의 진짜 주인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할게요. 2026년 현재 로봇 공급망의 지도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이름들이 가득하거든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이름은 역시 현대모비스예요. 자동차 부품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의 몸뚱이 그 자체를 책임지고 있어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핵심 구동 장치인 액추에이터는 물론이고 로봇의 손이라 할 수 있는 그리퍼, 주변을 인식하는 퍼셉션 모듈까지 현대모비스가 공급하기로 했대요. 로봇 제조 원가의 무려 80%를 담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사실상 아틀라스의 하드웨어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에요. 그 다음은 로봇의 관절을 담당하는 SPG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놓을 수 없죠. 로봇이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감속기라는 부품이 필수인데 SPG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국산화 기술을 갖고 있어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하며 혈맹을 맺은 곳이기도 하죠. 삼성의 자금력과 레인보우의 휴머노이드 기술이 만나면 어떤 괴물이 탄생할지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무기, 배터리 3사도 로봇 전용 배터리로 판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옵티머스 2세대에 들어갈 원통형 배터리 공급을 준비 중이고, 삼성 SDI는 현대차와 손잡고 로봇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특히 삼성 SDI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한 전고체 배터리를 아틀라스 같은 고성능 로봇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죠. 화재 걱정 없고 힘은 센 무적의 심장이 한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로봇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 우리의 거실과 공장으로 들어오는 현실적인 가전제품이 되고 있다. 둘째, 테슬라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싸움은 기술과 경제의 대결이지만 그 승패의 열쇠는 결국 에너지 효율이 쥐고 있다. 셋째, 그 에너지 효율과 정밀 부품의 핵심 공급망을 대한민국 기업들이 꽉 쥐고 있다. 여러분, 로봇이 내 일자리를 뺏어갈까봐 두려워하는 시간에 우리는 이 기업들의 성장판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상이 변할 때 누군가는 공포에 떨며 뒤로 물러서지만 누군가는 그 파도 위에 올라타서 멀리 나아가거든요. 개미의 독학 가족 여러분은 당연히 후자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인공지능이 몸체를 입고 세상을 바꾸는 이 경이로운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언급했던 세계 배터리 패권 전쟁의 더 깊숙한 내막과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한국의 비밀병기들을 하나씩 분석해 드릴게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휴머노이드는 누구인지, 옵티머스인지 아틀라스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로봇이 커피 타주는 그날까지 독하게 공부해보자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